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오늘 여인영 전 사령관이 14명의 체포 명단을 인정하면서 평소 대통령이 인물들에 대한 품평회를 많이 했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진술한 조서가 공개됐습니다. 한마디로 체포 명단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었다는 건데 이 조서는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 명단을 전해들은 뒤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게 이 명단을 공유하는 등 체포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체포 명단 속 인물들과 관련된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도 떠올려 진술했습니다. 14명을 특정해서 체포하라는 지시는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으로부터 들은 것이나 대통령이 평소 비상조치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검찰이 체포 명단 인물을 두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대통령이 평소 인물들에 대한 품평회를 많이 했다며 대통령이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게 사실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대다수는 대통령께서 평소 부정적인 말씀을 하던 사람들이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체포 명단 등 의혹을 전부 부인해왔습니다. 과연 처음에 14명, 나중에 이제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라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하지만 체포 명단엔 이미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겁니다. 이 같은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는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 체포 명단과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파악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적 모임 자리에 품평회에서 말한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누굴 체포할지 윤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는 건데 검찰은 이 명단이 적힌 문건도 방첩사로부터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에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받았고 그 명단을 본 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한 품평회에서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사람이 식사하는 사적 모임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품평회라고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자주 언급한 사람들이 체포 명단에 올랐다는 겁니다. 실제 체포 대상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검찰은 또 방첩사에서 이들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로 불러준 명단입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모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치선동이라고 반박했지만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식사 자리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체포 대상자가 됐던 겁니다. 윤 대통령이 식사 자리에서 찍은 사람들이 체포 대상자였다는 여 전 사령관의 진술로 포고령 실행 의지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수첩에 이름을 명단을 적어놓은 것 자체가 살인 예비 음모이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범죄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서 저도 그렇고 아마 당에서도 이 문제 공식 제기하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살인 예비 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될 때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능력이 있느냐 따지긴 하시죠. 그렇죠. 그럴 때 지금 노상원 정도면 충분히 그 의사 및 또 능력도 있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노상원은
이 계엄과 내란의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었어요. 네네.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사령부를 꾸리면서 핵심적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합동수사본부거든요. 네. 합동수사본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11.6 이후에 합동수사본부장을. 다 날렸습니다. 자기 상관도 다 날리고 정승화 합동참모총장을 날렸지 않습니까? 네. 수사권 가지고. 그래서 이 합동수사본부장이 여인형이 될 건데 이 제2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거길 노상원을 앉히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 제2의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면서 네. 이 수거 대상들을 그때 재판을 해서 날리거나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휴전선 부근으로 데려가서 마치 북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가장해서 만들거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네. 상당히 지금 심각한 계획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 됐다면 너무 말도 안 되게 끔찍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마- 노상원은 이걸 가지고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네. 혼자서 이거를 500명을 다 적거나 분리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시하는 사람이 있었거나 최소 상의한 사람이 있었거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혼자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이제 노상원의 혐의 사실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좀 뭔가 범죄가 조금 더 입증이 되고 증거로 채택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추가 수사도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내란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란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죠.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네. 자기는 국회가 입법 독주를 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뭐 거부권을 막 자꾸 쓰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탄핵을 남발했다. 그리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네. 이 세 가지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고 해요. 박산 신고도 좀 껴주십시오. 예. 박수를 안 쳤다. 네, 네. 그렇죠. 아무튼 네. 그래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고 그게 이제 내란의 이유가 된 건데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내란을 진짜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장기 집권이에요. 그게 노상원 수첩에 나왔다는 거예요. 장기 집권 그리고 후계자 얘기까지 물론 물음표이긴 했지만 네. 네 이런 흐름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노상원은 이 계엄에 있어서 내란에서 핵심이고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해서 특검이 계엄의 목적을 가리기 위해서 네. 특검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